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을묘일주의 운명적 특징과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볼 때 크게 두 가지 조건을 봅니다. 첫째는 나의 조건, 나의 조건과 사회적 조건. 두 번째는 나의 조건과 사회적 조건이 어떠하냐를 먼저 봐야 됩니다. 나의 조건과 내가 속해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건입니다. 내가 운명을 본다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선 사주로서 나의 조건, 즉 공부, 재능, 체력, 능력, 성향 등이 어떠냐를 먼저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살아가는 환경 있죠. 즉 사회죠. 그것이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것을 살펴서 그 나의 조건과 사회적 조건이 잘 맞으면 입신 출세하는 것이고, 그것이 잘 안 맞으면 빈천하게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나의 조건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인데, 넓게 보면은 사주 전체가 나의 조건이지만 사주 내에서 나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위치는 일주입니다. 그래서 일주라는 나의 조건을 설명하고, 나의 조건을 잘 쓸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일주론 강의를 오늘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개인인 내가 사회를 살아가지만 시대를 따라서 사회를 대응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은 봉건주의, 왕정주의, 전체주의의 의식과 세력이 중심이었지만 민주주의 시대에 들어와서는 개인적인 의지가 많이 작용하는 시대로 들어왔다 이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선천적으로 주어진 조건, 가문이나 부모의 조건, 사회적 조건 등이 나를 많이 지배했지만, 현대에 와서는 개인적인 의지나 능력 등이 더 많이 작용하는 시대로 들어왔다 이겁니다. 물론 지금도 주어진 조건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이지만 옛날보다는 훨씬 개인적 능력이 많이 구현되는 시대에 들어왔으므로, 사주적으로 보았을 때 옛날에는 월주의 조건이 중요했습니다. 월주의 조건, 월과 일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월주의 조건이 주어진 조건이고, 뭐냐면은 이것은 사회적 조건입니다. 일주는 나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주어진 조건,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일주의 조건이 더욱더 발휘하는 시대로 들어와 있다 이겁니다. 이 시대적인 흐름을 간과하면 안 되다 이거죠. 그러므로 일주가 상당히 중요한 시대이므로 일주인 나를 중심으로 사회의 조건을 조절하는 방법을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주를 철저히 분석해 보는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전에서 보면 월주의 조건을 중시하는 책이 자평진전입니다. 그리고 일주의 조건을 중시하는 책이 적천수.
그래서 이 자평진정과 적천수를 어떻게 섞어서 잘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냐, 이것이 사주를 보는 중요한 관건입니다. 사주에서는 오행으로 세력을 논하는 왕상휴수사가 있고, 오행으로 이 세를 논하는 왕상휴수사법이 있습니다. 왕상휴수사. 그리고 기적으로 왕세를 논하는 12운성이 있습니다. 12운성. 을묘일주는 12운성으로 일지에 녹을 깔고 있습니다. 을묘일주는 12운성으로 이 녹이라고 합니다. 을이 묘에 녹을 듣겠다, 이렇게 보죠, 우리가. 녹은 청강과 지지의 관계에서 기적인 면에서 왕세의 변화를 측정하는 명리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일간이 일지에 녹을 깔고 있으면 명리학적 용어로는 절록 그럽니다. 절록. 오로지 전자에다가 월급 녹자 이렇게 해서 절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녹이 십성으로는 비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비견. 비견과 절록은 같은 글자에 붙이는 용어이지만 의미는 전혀 다른 겁니다. 녹은 뭐냐면 봉급을 의미해요. 봉급을 의미한다. 봉급은 당연히 직장 근무를 하였을 때 받는 대가입니다. 직장은 십성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관이라고 그러죠. 관. 이건 직입니다. 직장. 그러므로 녹이라고 하는 것을 받으려면, 월급을 받으려면 정관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관이 있어야죠. 직장이 있어야죠. 그러므로 정관이 없으면 녹으로서의 조건에 하자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는 녹이라고 하지 않고 비견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녹으로서 쓰려면 정관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 녹의 조건입니다. 무조건 12운성으로 녹이 있다고 해서 녹이 아니고, 녹이라는 용도가 사용되어지려면 사주에 정관이 있어야지 녹으로서의 용도가 정해진다. 이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조건 12운성으로 녹이 있다 해서 녹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운성의 기준에서 순차적으로 녹이 배정될 때 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정관이 있어야 진정으로 녹으로서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관이 사주에 없으면 녹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되고 비견이라고 말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녹에는 4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녹에는 4가지 명칭이 있는 것은 뭐냐면, 연월 일시를 볼 때 연지나 월지나 일지나 시지에 녹이 있을 때 다 녹의 명칭이 다릅니다. 연지에 있는 녹은 이거는 세록 그럽니다. 세록. 세록이라고 우리가 이제 따로 말을 붙여서 얘기를 하죠. 세록이 정관을 만일 잘 갖추고 있다 하면은 그 녹의 의미가 전체적이고 국가적이고 국제적이며
옛날식으로 말하면 가문의 혜택을 잘 받은 그런 가풍을 잘 이어받은 벼슬이나 자리가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월지에 있으면 걸록이라고 합니다. 걸록. 월지에 있으면 걸록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 걸록은 세울 건자입니다. 세울 건자. 그래서 자기 가문을 세우거나 가문을 이어서 발전시킨다는 뜻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회적 조건에서 관을 쓰는 것에는 가장 힘을 갖게 됩니다. 관의 조건에 가장 부합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일지에 있으면 절록이라고 그럽니다. 절록. 온전전자에다가 절록 그럽니다. 절록은 자기 중심에서 관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기가 관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절록은 내가 가족 중심이 되는 거죠. 즉 가족 중에서 내가 일어난 겁니다. 내가. 즉 자기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드러나는 것이죠. 월지에 있는 걸록은 자기 가문을 일으키는 것이고 일지의 절록은 자기가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시지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귀록 그럽니다. 귀록 그럽니다. 귀록은 이 시지는 자식군이죠. 그러니까 귀록이 있으면은 자식이 능력을 발휘하거나 내가 늦게 사회적 능력을 발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궁의 조건에서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녹이 있어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운명적 특징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냥 사주에 녹이 있어서 어떻다고 말하는 것은 포괄적이고 막연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칭이 다른 것은 어디에 녹이 있느냐에 따라서 운명적 특징이 뚜렷하기 때문에 명칭을 따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비견이 있으면 비견은 비견의 위치보다 정관의 위치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녹은 녹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더욱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을 잘 관찰해야 된다 이겁니다. 을묘일주는 간여지동으로 돼 있죠. 간여지동이라는 것은 뭐예요? 천간과 지지가 동일하다 이겁니다. 동일하다. 그래서 이 간여지도로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묘목이 왕지죠. 왕지에 있다 이겁니다. 을목이 왕지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같은 녹이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갑인일주도 절록 아닙니까? 갑인일주도 녹을 득했지 않았습니까? 갑인일주처럼 갑인일주는 뭐예요? 일지가 같은 녹인데 요거는 생지에 놓여 있습니다. 생지. 인신사에는 생지고 좌오묘유는 이 왕지입니다. 왕지. 여기 다르죠. 그래서 같은 절록이라도 갑이는 생지에 놓여 있고 을묘는 왕지에 놓여 있는 이것이 다릅니다. 같은 녹이라도. 그래서 같은 간여지동이라도 음간의 간여지동은 아주 순일하다 이겁니다. 묘목에는 을목의 기운만 있습니다. 임목에는 병화와 간목의 기운이 섞여 있지 않아요. 여기는 오로지 을목의 기운만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운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을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결집된 에너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똑같은 전록이라도 갑인의 전록과 을묘의 전록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면은
을묘일주로서 다른 청관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청관과의 관계. 청관의 관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무수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운명적 특징이 달라지는데, 우선 직을 구성하는 것을 우선 볼 때, 왜 먼저 직을 보느냐 하면은, 우리가 태어나면은 뭐예요? 자, 전부 다 뭐예요? 할 일이 있잖아요. 직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직이 중요하죠. 직이 있어야 내가 먹고 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직장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직을 구성하는 조건으로서 관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경금을 대입하면, 이 경금은 정관이죠. 정관. 정관. 그러면은 경금을 대입해 보면 을경합이 됩니다. 을경합이. 그러면 전록의 정관을 합한 겁니다. 정관이라는 직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전록이기 때문에 정관이 힘이 강해질수록 관적인 지위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록이면 을목이 상당히 왕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관도 왕해야 벼슬이 높아지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청간 채성에서, 이 채성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채성. 십간 십이지의 채성이 다 다릅니다. 이 채성을 그냥 목이면 다 같은 목이 아니고, 화면 화가 다 같은 화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각자의 간지에 나타내는 특성이 다 다른 것을 우리가 채성을 알아보자는 건다 이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성향 적용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청간 채성에서는 청관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거예요. 을목이 경금을 쓴다는 것은, 을목은 경금에 의해서 울타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금에 의해서, 경금관에 의해서 을목은 울타리가 형성되어 있다 이겁니다. 을목은 경금에 의해서 통제되고 규격화됩니다. 그런데 통제하는 방법이 밖에 있다 이거죠. 밖에. 통제하는 방법이 밖에 있다 이게. 그러면 을목의 직으로서 직의 영역이 상당히 넓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록에 경금을 쓰면은 경금이 컨트롤하는 영역이 상당히 넓지만은 무엇을 한다는 정확한 타겟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금 정관이라는 것에 목적을 별도로 부여해야만이 정관이 어디에 쓰여지는 정관이라고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을묘일주가 정관을 보고 있다면 취직을 언제 할까요? 화를 볼 때입니다. 을묘일주가 경금만 있다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경금이 뭐예요? 구체화될 때, 이때 경금의 사용을 한정해 줄 때 취직이 되는데, 경금에게 사용을 한정해 주는, 구체적으로 한정을 해 주는 그 오행이 뭐냐면 화다 이겁니다. 화다. 그래서 정화를 볼 때는, 경금이 정화를 볼 때와 병화를 볼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구별해 봐야 되죠. 경금이 정화를 볼 때는 경금 입장에서, 병화를 볼 때는 을목 입장에서 된다 이겁니다. 경금이
정화를 볼 때와 병화를 볼 때가 다른데 경금이 이 정화를 볼 때는 경금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고 병화를 볼 때는 을목 입장이다 이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을목 입장에서 병화를 바라보는 거죠. 이 정도를 구분해야 한다 이겁니다. 을묘일주가 병화를 볼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직을 결정하고 그것이 경금이 병화를 본 것이고 그런데 경금이 정화를 보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경금을 한정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직이 만들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은 경금의 정화는 경금의 관이 되죠. 그러니까 직을 만드는 거죠. 직이. 요 점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에 쓰여진다 하고 한정을 시킵니다. 경금이 정화를 보면은. 그래서 을묘일주가 경금과 이렇게 합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을 직으로 얘기하지 말고 여자의 경우로서 배우자라고 경금이 배우자라고 한다면 배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정화를 보면은 배우자의 형태를 규정하는 것이고 병화를 보면은 자기 중심에서 내가 좋아서 을묘일주가 병화라는 것을 쓰는 조건에서의 배우자다 이거죠. 이 성향이 다릅니다. 직을 결정하는 조건이나 배우자를 결정하는 것이 대상만 다르지 성향은 같다는 것이죠. 나와 동일사주가 한국만 해도 50명 이상입니다. 근데 사는 것이 다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런 형식으로 선택하든지 선택되어져도 직장이나 배우자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변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수많은 변수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쪽지게같이 사주를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무한 변수를 모두 생각해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쪽지게처럼 사람의 운명을 많이 판단하려면 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빠르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도 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주를 공부하고 판단할 때 논리적인 접근 방식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패턴이나 틀, 사고 구조를 이해하고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을 알아서 그 사람을 판단하자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이나 환경, 그 사람이 만나는 인물에 따라서 선택되어지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법이나 성향은 사주 구조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형태로 선택을 해도 대상이 같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유사성 같은 것은 있을 수 있어도 그래서 나의 삶은 유일한 나의 삶입니다. 나의 사주는 유일한 나의 것이다 이거죠. 사주가 같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같은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사주로 쪽지게처럼 1.1획도 틀리지 않는 것처럼 사주를 보려 하고 믿으려 한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려면 그 사람의 사주를 갖고 그 사람을 봐야 됩니다. 사주로 그 사람을 보지 말고. 다시 말하면 사주는 나다가 아니고 나의 사주가 나다 이겁니다. 나다. 네. 다시 말하면 사주가 동일한 사주라도 누구의 사주냐에 따라서 같은 동일 사주라도 누구의 사주냐, 네? 김씨 사주냐, 이씨 사주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그 방법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일사주도 운명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주가 내가 아니고 나의 사주가 나다 이겁니다. 이 점을 알아두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